두뿌이 라스레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오늘 제2차 UPR 심의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참여국들과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심의를 위하여 11개 부처와 30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를 맡은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길태기입니다. 지난 2008년 국제사회의 기대 속에 도입된 UPR 제도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적으로는 UPR 심의에 참가하는 국가나 시민사회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참여국 간 엄정하고 비판적인 상호 검토를 통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독려하는 질적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인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여 인권 실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자이자 수혜자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노력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UPR 심의가 건설적인 대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제2차 UPR을 준비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의견 교환을 나누었습니다. 제2차 UPR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충실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국내 NGO들과 사전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UPR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정리해 주신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인권 관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재점검하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 대표단은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비롯한 여러 참여국들과 함께 제2차 UPR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애정어린 질의와 권고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하고 권고는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한층 증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08년 5월 제1차 UPR 심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를 주요 사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UPR 심의 결과의 국내 이행과 UPR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제적 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7월 제1차 UPR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했고 2010년부터는 매년 법무부를 중심으로 제1차 UPR을 통해 제시된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UPR 심의 결과의 국내 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번 제2차 UPR 심의 이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는 2008년 최초로 도입된 UPR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국가에 대한 UPR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UPR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UPR 제도 발전을 위한 국가 간 협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UPR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1993년 세계인권회의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각국에 권고한 NAP에 해당합니다. 2007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 말까지 충실하게 이행되었고 2012년 제2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제2차 계획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부 내 24개 부처와 기관의 209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2016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검토하였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로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정부 내 차관급 협의기구입니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2008년부터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 결과, 개인진정 심사 결과와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정부 내 공식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 UPR 심의 결과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도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고 아동 권리 협약의 아동의 면접 교섭권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대한 유보도 철회하여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가입한 7대 주요 인권조약에 따른 국가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인 진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2012년에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난민법 시행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난민 신청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민 지원을 위한 센터도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향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난민 인정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차별금지 조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조약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도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국제인권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공통의 기본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 90여 개의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별도로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성평등 정신을 모든 정책 분야에 구현하고자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주요 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난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후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 특성에 맞도록 직업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직무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부터 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에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에 앞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는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인신매매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결혼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 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국가 간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가족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며 그 아동들이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입은 결혼 이민자에 대한 보호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광역 인터넷 서비스와 인터넷 보급률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와 관련 기술이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요구와 도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공적 사적 영역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였고 본인 확인을 위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서식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한이 제한 없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하에서도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는 한편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사회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권과 사회보장권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의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을 통해 단결권도 강화하였습니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수준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최저생계비를 보다 현실화하고 혜택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속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전사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중장기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9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임신, 출산 지원 등 출생 단계부터 66세 이상 건강진단 및 고혈압을 포함한 중증질환 보장률 확대 등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등 국내 외국인에 대한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등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상응하는 건강권 보장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민 보호 정책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 비율이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보다 통합적인 이주민 정책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계획은 특히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확대, 이민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주요 정책 목표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 지원, 각종 상담 및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성보호 제도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고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당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강제 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하여 국제적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원조해 주신 국가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확대하기로 공약하였고 이후 국내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적개발 원조의 기본 정신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인도주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 지향을 우리나라 개발 원조의 핵심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발 원조 확대와 병행하여 인권, 여성 등 가치 규범을 원조 사업의 수립과 이행 시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간략하게나마 지난 1차 UPR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제1차 UPR을 통해 제시된 권고와 관련된 진전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답변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에 앞서 사전 질의서를 보내주신 9개국, 체코,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이후 답변 시간에 우선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여러 참여국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상호 대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증진에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